아, 내가 이 카테고리에 제품을 올렸을 때 상위를 뜰 수 있겠구나, 내지는 상위를 뜰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의 후속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 하나와 겹쳐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제가 스토어를 기존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잠시 접어놨는데 이 스토어를 다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토어를 새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스토어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 스토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토어를 새로 만들면 노출이 기존 스토어를 운영하던 것보다 좀 더 잘 된다고 하던데, 상품을 이제 새로 등록했을 때 조금 더 상위로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뭐 신규 버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샵들은 좀 버프를 받아가지고 상품들 등록했을 때 상위로 뜨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맞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틀리다고 말하기도 뭐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쪽에 물어본 결과로는 네이버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딱 잘라서 새로운 샵이라고 해가지고 노출도가 더 좋은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분명히 내가 듣기론 신규 샵들이 상품들이 더 상위로 노출된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위 노출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 이미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어떤 식으로 올렸을 때 조금 더 상위로 노출이 되더라 라는 그런 표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 지난 시간에 보셨잖아요. 이 이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이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인기도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첫 번째로 보셨던 이미지의 인기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밑에 설명을 보면 많이 찾고 많이 팔리고 평이 좋은 신상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항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클릭수와 찜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 실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리뷰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최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인기도라는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기도라는 항목이 생각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렸을 때 네이버 쇼핑에 진열되는 그 진열 순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에요. 물론 첫 번째 보여줬던 이미지에 SEO도 당연히 중요하고 상품 카테고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지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혀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지켰다,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켰다라고 했을 때 이 인기도라는 항목 때문에 상품이 정말 상위로 가느냐 밑으로 내려오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신규 샵들이 왜 상품 올렸을 때 상위를 뜨는가,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는 해당 항목에서는 최신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최신성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올린 상품이 상위로 뜨거나 안 뜨거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실제로 인기도라는 항목에 내가 새로운 샵인데 상품 하나 딱 올렸다고 해서 판매가 있을 것이냐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리뷰도 당연히 없을 거고, 클릭도 당연히 없고, 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항목이 최신성, 이거 하나가 남는데 이 최신성 이 하나만으로 상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새로운 스토어에 올린 상품이 상위가 되는지 하위가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네이버에 수영복, 비키니 이걸 한번 검색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영복이라는 거 검색했을 때 상품이 300만 개가 넘게 나왔고, 그리고 비키니라는 거 검색했을 때 70만 개인가 80만 개가 상품들이 나왔죠. 이 제품들은 이제 곧 여름에 팔릴 거라서 이미 지금 4월, 5월 정도부터는 상품들이 활발하게 업로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내가 새로운 신규 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영복을 딱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영복을 검색해서 1페이지를 자세히 한번 보시는 거예요. 1페이지를 자세히 봤는데 1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 순위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제 수영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체 상품 숫자가. 수영복이 300만 개였는데 한 일주일 있다 봤더니 350만 개가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 그 일주일 사이에
상품이 적어도 50만 개 이상은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품을 업로드도 하겠지만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을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상품 진열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 증가가 50만 개라는 얘기는 적어도 50만 개 이상의 상품이 일주일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내가 만약에 오늘 수영복을 검색했더니 상품이 300만 개였어요. 300만 개였는데 일주일 뒤에 검색했더니 상품이 350만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적어도 상품이 50만 개는 등록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7로 나누면 하루에 7만 개 이상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새로운 신규 샵으로 상품을 수영복 제품을 딱 올렸을 때 적어도 하루에 등록되는 7만 개의 제품하고 싸워서 이긴 제품이 1페이지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 제품일 수도 있고 뭐 백팩일 수도 있고 패브릭 포스터 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 제품들 가운데 내가 만약에 선택한 제품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상품 등록을 안 한다, 상품 등록이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의 숫자가 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상품이 50개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7개잖아요. 그러면 하루 7개 등록된 상품하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위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구성 요소가 4가지였잖아요. 4가지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판매, 두 번째 리뷰, 이 2가지 하단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실제 내가 등록하려는 그 키워드의 상품의 1페이지에 있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상품이 몇 개가 주르륵 나와 있을 때 그 제품들이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들은 이미 상품 판매에 대한 점수도 쌓일 것이고 리뷰에 대한 점수도 쌓일 것이고 클릭에 대한 점수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최신성 점수 하나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다 합쳐진 애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가지 제품을 올리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리겠다. 그런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검색해봤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검색을 해봤더니 상품이 늘어나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첫 번째부터 뭐 한 20번째까지 상품들을 쭉 봤는데 리뷰가 생기지도 않고 판매량도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걸 올렸을 때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상위에 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아봤더니 아까랑 똑같이 뭐 하루 이틀 3일 5일 7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상품 등록된 게 뭐 한 5,000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상품들을 뭐 1위부터 한 20위까지 봤더니 판매량이 꽤 많은 거예요. 리뷰도 계속 쌓이고 있고 판매가 계속 많이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제품들을 제치고 최신성이라는 점수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내가 새로 올린 제품이 첫 페이지에 뜨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첫 페이지는 죽었다 깨어도 안 뜨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번 올릴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유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올린 제품이 실제 잘 팔리고 있고 새로 등록되는 상품들도 많으면 내가 올린 제품은 1, 2페이지에 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올리려는 제품이 실제 판매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상품 등록도 거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 올렸을 때 상위에 뜰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새로운 샵을 열면 상품이 상위로 뜬다더라 하는 루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도 나름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해보고 이 샵에도 올려보고 저 샵에도 올려보고 실제 뭐 스토어 지수가 좋은 샵에도 올려보고 이제 막 새로 생긴 샵에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얻어낸 결론이고 실제 최신성이라는 항목 때문에 상단에 뜰 수 있다라는 거는 네이버 측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운 좋게 떴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한 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매나 클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들은 다시 아래쪽으로 랭킹이 하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최신성이라는 항목 하나 때문에 정말 운 좋게 상위로 뜨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떴던 상품들은 실제 정말 많이 팔린다라는 거를 찾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려고 하실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최신성이라는 항목 하나로 상품이 상위로 뜨는 거기 때문에 판매량을 어느 정도는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걸 도전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무조건 신규 샵이라고 해가지고 상품이 막 상위로 뜬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샵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존 샵이 뭐 상품을 막 많이 올려가지고 활발하게 하다가 활동을 안 해요 라고 하는 샵은, 그런 샵이 있다면 그런 샵들은 뭐 새로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오늘은 뭐 이걸 설명드리는 날이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활동도 하지 않았던 샵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샵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제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름 이제 제가 체득한 그런 결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신규 샵이 정말 상위로 노출이 잘 되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설명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가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일주일만 매일 쭉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생각한 키워드를 가지고 네이버에 매번 쳐서 매일매일 변화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상품 등록 숫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상품들이 실제로 랭킹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리뷰가 많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스토어에 찡으로 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시면 아, 내가 이 카테고리의 제품을 올렸을 때 상위를 뜰 수 있겠구나, 내지는 상위를 뜰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이미지 기억하시죠?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